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네, 또 논쟁. 네, 허경영, 오원복, 오영석, 정인태, 신지식인 입장은, 네, 그리고 또 검증되지 않은 상품 광고를 제가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의성 또는 뭐 걱정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전화를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긴 시간 동안 거의 듣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향해서 많은 그 오해의 소지의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허경영, 네, 이 허경영이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죠. 네, 그런데 뭐 저를 뭐 허경영이 뭐 사주를 받고, 네, 허경영 사주를 받고 제가 움직이는 첩자인 것처럼 네,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이제 책임을 다 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요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괜히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죄로.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허경영 그 집단들이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 한 바가 있어요. 이게 되게 비겁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허경영 그 송승건이 관련해 가지고 네, 저를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그 무혐의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A씨가 어떤 여자랑 같이 모텔에 갔다. 모텔에 가가지고 뭐 둘이 아주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이게 사실이야. 만약에 사실인데 네, 그걸 적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요런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사장이야, 사장. 사장이 직원하고. 근데 그 사장이 유부남이야. 그럴 경우에는 사원들한테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송승건이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부분, 네, 그 부분은 전체가 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송승건이는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혁명당의 당대표 지금 명예 당대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성이 앞서버리는 거죠. 공익성이 앞서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거로 뭐 처벌을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도 법학을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 방송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고소로 고발을 하다가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거야. 우리가 김건희 녹취록이라든지 윤석열 녹취록이 공개가 돼. 그렇다고 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하고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상대방을 고소 못하죠. 언론사들을. 왜 그래요? 공익성이 앞서는 거예요. 공익성. 네, 공익성이라는 거. 공익성이 이 법률의 위법성을 조각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공산국가계.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고소했다가 또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저를 막 무고죄로 막 고소했는데 다 무혐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거죠. 증거 불충분이나 또는 불송치 나왔다고 다 무고죄가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고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실을 왜곡한 또는 증거를 왜곡한 걸 가지고 고소할 경우에 그게 이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지. 사실을 가지고 고소했는데 이 허경영 집단에서 저를 이 허경영 무리 중에 한 자가 저를 뭐 무고죄로 두 건으로 고소를 했더라고. 근데 무혐의 나왔어. 왜 그래요? 제가 사실을 가지고 했는데 뭐 증거를 조작했다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자들이 법을 과잉 해석해가지고 함부로 고소하다가 이제 함부로 당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 대순진리의 김태원이, 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김태원이가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영무고죄로 지금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이자는 허위사실로 저를 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고소한 게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괜히 뭐 함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국민을 입틀막하기 위해서 윤석열 녹취록이라든지 명태균 녹취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고소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법률 검토를 거치고 전개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뭐 연인공감TV도 보면은 막 녹취록 같은 거 공개하잖아요. 공익성이 앞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성이 두 여성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데 막 그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이런 거를 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우리 전체 사회의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조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산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허경영이를 내가 만약에 허경영한테 사주받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자는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자, 이거 다 내가 근거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 자는 내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반드시 처벌할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 오원복 선생님에 대해서 나는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원복 선생님하고 나하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오원복 선생님의 땅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무리들, 네, 이 허경영 관련자들, 네, 허경영 관련자들이 뭔가 이 속였던 정황들, 속여왔던 그러한 정황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사실이니까, 네, 그동안에 한 그 유튜버, 전에 그 허경영 노래하면서 뭐 허경영 찬양했던 그 유튜버, 그분도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뭔가 이 정의감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법의 이 섬세한 부분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화살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허경영 집단이나 또는 저 대순진리의 김태원이 이런 자들이 나를 계속 고소했는데 그리고 검사가 4명씩이나 바뀌면서 3년 동안 나를 보안 수사를 했는데 횟수로 3년. 왜 내가 무죄가 나왔을까요? 왜 무혐의가 나왔을까요? 나는 그 섬세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허경영이 나를 고소한 통장을 가압류한 부분, 이거는 박효숙님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입틀막 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5천만 원 손해배상을 나한테 청구한 건데 형사에서 다 무혐의가 나왔어. 네 건이. 그러면은 이것 또한 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를 내가 반드시 허경영이하고 허경영 변호사들을 이 소송사기 미수죄 그리고 내 통장까지 가압류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내가 벼르고 있어요 지금. 네,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오원복 선생님 내용은 없어요. 네, 그 내용에는 오원복이 이제 이런 사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허위사실 유포하는 부분이 있고, 박효숙님 그리고 미국인 전 판사, 바비 판사 그분에 대한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일체가 다 이제 허위다 그러는데 녹취록을 내가 다 제출했어 법원에다가. 녹취록이 싹 있는데 허경영이가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안 가게 하려고 한 거야. 뭐 이런 녹취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제출하고 내가 그 모든 정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네, 그래서 허경영이가 더 무섭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허경영 사주를 받고 행동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고자는 반드시 더 무섭게 심판받을 거다.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자가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고자는 아주 더 무서운 심판이 전개가 될 거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오원복 선생님이 뭐 아무런 뭐 공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상황을 봤잖아요. 상황을 봤잖아. 그래서 뭐 그 전에 한 변호사도 있었고, 내가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자도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참아준 거야.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본인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반말로 막
막 하길래 난 이 사람이 뭔가 이거 지금 이성을 잘 챙기지 못한 상황인가, 네, 이래서 내가 참아준 건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뭐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 내가 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하지만,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내 성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정권, 김건희, 윤석열하고 내가 거침없이 싸웠고, 지금도 이재명 공소 취소 세력들과 강력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변호사들을 두려워할까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오원복 선생님이 당시에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가, 그리고 그분의 그 증거자료, 결국에는 누가 경찰청장, 부장, 과장, 계장, 팀장, 수사관 6명을 고소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처절한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허경영이 구속되는데, 모두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분의 노력 또한 우리가 이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공치사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정땡땡이라는 사람, 네, 그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봤을 때 과연 진정성, 뭐 그 말하는 내용들, 뭐 진정성을 그렇게 우리가 깊이 찾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충분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을 할 때 진실만 얘기해야지, 진실만 얘기해야지. 그리고 추정과 더불어서 이 추정,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녹취록을 공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공익적 차원이지 그들의 사적인 측면,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어요. 네, 그 부분을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영섭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분이 무슨 뭐 송땡땡 관련해서 뭐 사기를 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재판 과정에 2025년 6년 이때 내가 재판에 계속 나갔었어요. 재판에. 그래서 대순진리 영화관계자 저자는 엄청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데, 저자는 더 무섭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오영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허경영이하고 싸우는 거는 정말 진정성이에요.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뭐 진짜 의정부 지방 법원까지 가가지고 탄원서 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이분의 생각은 참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송땡땡 관련해서는 본인이 법정에서 뭐 투자를 했다 했는데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투자를 한다 그랬으면은 그걸 언제 받기로 했느냐, 그리고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 결국에는 모의 위증, 네, 모의 위증으로 지금 소송이 준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모의 위증으로. 네, 그래서 아주 황당했어요. 저도 아주 황당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공익을 위하여, 뭐 예를 들어서 그때도 그자가 뭐 무슨 목걸이인지 뭔지, 대천사 목걸이인지 팔아가지고 후원금을 줘놓고 나중에 저한테 그걸 뭐 당장 뭐 돌려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론 방송과 그리고 동원해갖고 전 방송을 해서 온 힘으로 다 싸우고, 저는 7년 동안 진짜 이 허경영이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리고 2022, 3, 4, 5, 6, 5년 동안 내가 처절하게 싸워왔는데 갑자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러면서 뭐 돌려달라 막 이러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야 뭐 내가 당당하니까, 내가 당당하니까 나를 고소를 하든, 그러면은 내가 거꾸로 역고소 해가지고 무고죄로 내가 고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개인적으로 돈을 쓴 적도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 이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움직여줬고, 그리고 내가 강요한 부분도 없어. 본인이 스스로 이거 판단해가지고 대천사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했는데 왜 그걸 돌려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가.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천원의 기적을 통해서 싸울 때, 처절하게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울 때는 그러다가
뭐 뭔가 좀 응원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그런 거는 나는 옳지 못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근거를 가지고 알아. 그리고 이상한 그 법률적인 그 충분치 않은 지식 가지고 뭐 저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나는 그런 거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의 막 주장들이 굉장히 막 부풀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판사, 검사, 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지만 다 이긴 거죠. 오영섭 선생님이 다 이겼어요. 지금 보니까 허경영 쪽에서 고소한 부분들도 다 이겼고, 그리고 그 뭐 이기고 또는 이제 뭐 그냥 뭐 중단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김태원이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승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송땡땡 관련해서도 법정에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더만. 그리고 뭐 그 법정에서 뭘 읽어, 변호사가 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읽다가 제지받고 읽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래서 모르면은 이게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건데 모르면은 막 대화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검증되지 않은 내가 상품을 광고한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진짜 나도 7년 동안 이거 싸워왔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요즘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내가 현타가 왔고,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이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요즘에 KBS, MBC, SBS도 중간 광고 다 합니다. 네, 중간 광고 다 하고 광고 없이는 KBS, MBC, SBS, JTBC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그거는 현실이야. 뭐 나한테 뭐 누가 뭐 정기적으로 무슨 뭐 큰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뭐 송땡땡 관련해 가지고 뭐 오영성님이 뭐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를 뭐 후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런 허위 사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얘기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막 퍼트려 가지고 저까지도 아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전혀 이 상황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종교범죄 피해자 여성분들을 뭐 성추행을 하고 뭐 노래방에 끌고 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럴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 나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분들이 나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와도 내가 주제를 알기 때문에 안 만나. 내가 안 만납니다. 그럴 시간이 나는 없어. 그리고 불편해. 그 여자들하고 만나는 그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30대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난 싫어. 그 시간이 아까워. 난 아깝고 그 시간에 내가 차라리 맨발 걷기 하면서 뭐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내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좋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내가 분명하게 심판을 한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3대2는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이 공식적인 이 회사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승인된,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서울특별시 체육회 공식 음료, 점프투어 후원 음료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상품들도 이게 그냥 이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검증 받아서 판매하는 거지, 검증 안 받고 판매했다가는 네, 이거 식약처에서 난리 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검증받은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냥 뭐 대충 막 뜯어다가 뭐 막 팔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내가 판다 이런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 상품 하나하나도요 이거 다 검사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이거 그냥 뭐 대충 막 그냥 삶아가지고 막 판매하고 그러면은 이거 심판받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부로 뭐 검증받지 않는 것을 정인태가 광고한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가 지금 이 근거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홍삼에 대해서는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 건강, 혈당 조절 등 7가지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소재다. 식약처에서 이렇게 7가지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에서 항바이러스, 항암, 그리고 항암 치료 시 피로도 개선, 혈당 조절,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는 헬스 조선에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경향신문에서도 홍삼 뇌의 노화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이 광고 법률을 알기 때문에 이 식약처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 안 받은 거를 내가 받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대마수 관련한 거는 그 대마수의 문제가 아니라 명칭의 문제를 내가 삼은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마약 떡볶이, 그 마약이 안 들어가도 이게 마약에 대한 좀 친밀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대마, 마약 이런 거 좀 쓰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거지. 네, 그걸 내가 무슨 상품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그때 그 사장님이 전화를 했길래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정성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뭐 오해가 있는 부분들, 나는 기업인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그 기업에 누가 되진 않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그걸 이해했고, 나는 정부나 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이에요. 마약, 뭐 커피, 뭐 이런 거, 마약자는 좀 빼자. 마약에 대한 좀 뭔가 경계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대마, 그러면 이제 대마초 막 이러니까 그 대마는 빼자. 근데 그 대마라는 게 하나의 그 어떤 식물의 그 종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정부하고 막 그 논쟁을 막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도 무슨 뭐 대마라는 그 대마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대마라는 하나의 그 종류, 식물의 종류를 가지고 자기는 그 건강 효과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한 유튜버가 이거 허경영이 당시에 또 놀랍게 불로수다 요거 얘기가 막 나와갖고 사회 문제가 됐는데 갑자기 대마수 얘기가 나오고 뭐 명태균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전혀 오해가 없길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 분도 나는 그분의 무슨 뭐 용기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참 높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이 법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허경영 쪽에서 또는 뭐 김태원 쪽에서 나를 고소해도 내가 다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세밀한 나는 그 법적 감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나의 뇌는 메타인지가 작동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가 법률적으로,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또는 각종 관련된 특수 법안에 내가 이 그 문제가 없는가를 나는 검열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유튜브 방송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무슨 뭐 홍삼이나 팔아먹고 살아라 뭐 나한테 무슨 뭐 장사꾼이냐 막 이러는데 그 산업공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교대 출신이고 교육공무원 출신이에요. 나도 그런 게 세뇌가 당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나도 이게 뭔가 상품 광고하는데 나도 엄청 이 벽을 뛰어넘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나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스픽스라는 그런 그 시사 채널에서도 보면은 자기도 상품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내가 심정을 다 알거든.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유지도 안 되거든, 사실. 유지도 안 됩니다. 유지도 안 돼요. 네,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기업도 살리고, 그 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가 경쟁력도 생기고 나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나를 뭐 홍삼이나 팔아먹고 살아라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 그게 왜 나쁜 거냐고. 그러면은 뭐 정관장이라든지 무슨 뭐 각종 이 대한민국에 이 홍삼 관련된 회사가 한 10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뭐 다 비하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상황버섯 관련해서도 뭐 이거 이 홍보하는 것도 이분들이 확고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종근당, 종근당 비타민C 이거 뭐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 충분히 검증됐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도 이 상황버섯 또 이게 지금 이 상황버섯도 이분이 아주 그 개발하신 분이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풀 막 뜯어다가 그냥 그 풀을 그냥 고아가지고 막 판매하고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상품을 그렇게 하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각종 뭐 저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5년 동안 싸울 수 있나? 네, 5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허경영이하고 싸웠던 옛날에 박경자,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서 싸웠던 뭐 여러 사람 있었어요. 다 어디 갔나요? 지금 끝까지 싸우는 사람 누가 남았나? 한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에 대해서 뭐 허경영 뭐 무슨 뭐 허경영 사주 받고 움직이는 자다, 그리고 뭐 피해자들 강제로 막 협박하고 노래방 끌고 가고 막 술 먹이고, 그런 술 먹을 시간도 없고, 그 술 먹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네, 정말 그런 헛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헛소문 퍼트린 자 누군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자 모든 내가 근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 쳐놓을 겁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김기봉 비서실장도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그리고 허경영이를 심판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배를 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정땡땡이라는 사람, 그리고 뭐 그 과거에 그 유튜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허경영 찬양했던 유튜버, 그분도 그때는 유튜버 찬양하고 했지만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서 싸우고, 그거는 내가 아주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저 김태원이 그리고 허경영이, 네, 이 자들 아직도 지금 반성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김태원이도 반성하고 사과하면은 나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기가 그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하면은 나는 용서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허경영이도 자기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책임지고 그러면 나도 허경영 방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허경영이가 하루라도 똑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봉 비서실장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배신감을 느꼈고 이제 와서는 저 허경영이에 대해 실체를 알았고, 그래서 허경영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저 불쌍한 사람이 진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살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제가 허경영이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내가 만약에 욕심이 있었다면 허경영이 만났겠지. 그리고 국가혁명당 완장 하나 찾겠지. 네, 당시에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뭐 무슨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의별 거 무슨 본부장이네 뭐네. 내가 완장 안 찾잖아요. 완장 안 찾잖아. 내 순수한 마음은 인정을 해줘야지. 그리고 뭐 지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뭐 이러쿵저러쿵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열린 공감 TV 관련해서도
나는 열린공감TV에 편집권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 무슨 뭐 방송 기획권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야. 네,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하고 나는 네, 그냥 응해줄 뿐이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송들도 막 취재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중단해버리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중단한 걸,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뭐 다 조작을 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정도 무슨 뭐 방송통신 심의위원장도 아니고 네, 그런 잘못된 그런 얘기들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도움 줄 때는 내가 목숨 걸고 싸워. 그래갖고 막 고소도 당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뒤돌아서 가지고 나한테 막 비수를 꽂고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되돌아 생각해보세요. 정인태가 순수했나 순수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무슨 오영섭 선생님이 사기를 친 돈을, 그 돈을 내가 후원받으면서 오영섭 선생님 편을 들고 있다. 진실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요? 진짜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게 싸워왔고, 오원복 선생님이라든지 또 다른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웠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눈물 흘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정인태가 허경영 뭐 4주 받고 움직인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허경영 비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에게 돌을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